세 번째 시간입니다. 62페이지 용도 지역입니다. 뭐라고요? 용도 지역.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그 내용 자체가 뭐라고 했죠? 지, 구, 기, 사, 지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지역하고 지구, 그 다음에 구역, 요거를 별도로 묶어서 우리는 이제 제4장에 뭐라고 합니까? 용도, 지역, 지구, 우리는 구역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먼저 하나하나 떼서 보죠. 지역 먼저 보고 지구 먼저 보고 나중에 구역을 본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용도 지역을 먼저 보자 이거예요. 그럼 용도 지역하면 첫 번째 용도 지역이 무엇이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의 지정은 종류가 어떤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의 지정은 어떻게 한다. 지정의 절차. 그다음에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 지정의 효과가 어떤 것이 있다. 요걸 우리가 틀을 딱 잡아놓고 여기다가 정리를 하나하나 해보자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아까 토지에다가 각각의 용도를 규정해 놓고 그 용도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게 하는 토지 이용의 규제 제도가 우리는 용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 중복 지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차원적이고 이거는 수평적인 규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의 종류가 나오죠. 용도 지구 종류는 일단 4개 용도, 4용도, 그 다음에 9개 지역, 그리고 이것이 세분화되면 21개 지역이다. 이걸 우리가 했죠. 그래서 4개 용도, 9개 지역, 21개인데 자, 요거를 위로 올려서 한번 정리해 보자.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보전과 개발로 나눌 수 있다. 자, 보전은 우리가 도시지역 밖이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시골 지역이다. 그럼 이제 개발은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발이 아닌 지역은 우리가 첩첩산중 시골 고향이죠. 물 바닷가의 고향이면 바닷가. 자, 이런 지역을 우리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가서 봉창문 활짝 열면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정리가 된 논밭이 보입니다. 이게 우리는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우리가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 관리지역은 도, 농, 자해, 도시와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관리지역이다. 도농자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관리지역이니까 도시지역에 준한 관리,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것.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우리는 보전관리라고 합니다. 무슨 관리? 보전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우리가 생산관리라고 하죠. 생산관리.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과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것. 이것을 우리가 계획관리가 된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을 조금 하니까 우리 금이시도 뭐 레지던트 뭐 이런 거 쓸데없이 그 생활주택 이런 거 쓸데없이 넘보지 말고 조금 종잣돈이 있고 조금 돈이 있거들랑 무조건 고향이나 친정이나 계획관리지역 땅 사는 게 가장 급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땅은 도로 조금 끼고 있을 땅 사놓으면 무조건 3년 5년 지나면 무조건 2배 3배는 올라갑니다. 내 말대로 하세요. 그거 쓸데없이 그거 뭐 원룸 상가 그거 할 필요 없다. 자, 땅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지 내 말. 자, 그러면 이게 우리는
관리지역이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에도 보전이 있고 개발이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도 개발만 하면 안 되니까. 그럼 보전에 속하는 게 녹지지역이죠. 관리지역과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녹지야. 그 녹지 옆에 집을 한 집, 두 집 짓다 보니까 전체가 마을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주거지역입니다. 그럼 주거지역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죠. 그러면 백화점도 가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상업지역이죠. 술도 마셔야 되고 놀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소비만 하다가 보면 안 되겠죠. 대구에서 택시 타고 오면 택시 기사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대구 경제가 어떻습니까? 이 가면 어떤 사람은 흥문까지 해가면서 목적까지 도착할 때까지 확 욕을 하면서 대구 말이 얼마나 우악스럽습니까? 가만히 듣고 그렇습니까? 하고 잘 왔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내립니다. 남자는 새 빠지게 이토이제가 돈 버는데 저기 죽전동 무슨 캐슬 렉설인가 회관에 가면 전신만신의 여자들이 버글버글한데. 근데 선생님 기범씨 회관에 가보셨나요? 예전에 그냥 그저 그렇죠. 요즘에 60인데 뭐 누가 뭐 그 가락하겠어? 금희 씨는 가보셨나요? 옛날에? 요즘은 안 가십니까? 언제 우리 책거리 할 때 한번 갑시다. 가니까. 어? 애플이 뭔데? 아, 그래요? 아, 따. 와우. 기범씨 잘 메모해 놓으세요. 나중에 우리 한번 가요. 근데 막상 가보면 그 거짓말이에요. 3대 7이 3대 7. 여자가 3, 남자가 7입니다. 여자들은 공짜 입장료가 없어요. 클럽도 마찬가지야. 20대 가면 클럽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손녀가 지난주에 어디가 클럽 간다고 가길래 나보고 용돈 좀 넣고 5만 원 줬어. 저녁 뭐 몇 시에 갔던가 가가지고 새벽 7시에 들어오더라고. 밥까지 먹고 마감치고 오더라니까. 야, 6시에 마감이래 클럽이. 참 내 대단한 손녀다 한마디로. 자, 상업지역 그렇게 흥청망청 소비만 하면 안 되잖아. 일을 해야 되죠. 일하는 지역 무슨 지역? 공업지역. 자, 이렇게 우리는 요게 도시 안의 개발, 도시 안의 보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녹주공상 아니면 주상공로 이렇게 말해주자. 자, 요거를 다시 이제 옮길게요. 자, 요거를 싹 옮기면은 요런 뜻으로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요거를 용도 지역을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 4개 용도잖아요. 4개 용도니까 일단 도, 관, 농, 자가 되죠. 다 같이 도관농자 시작. 자, 도시지역하고 뭐야?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무슨 지역? 보존지역입니다. 이게 구멍이 넓어진 것 같아요. 자, 자연환경 무슨 지역? 보존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4개 용도라는 거죠. 4개 용도. 도관농자 시작. 자, 그러면 도시지역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냐? 페이지 자, 도시지역 페이지 62페이지에 자,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거기만 굵게 표시했죠. 맞죠? 인구 산업이 밀집한 지역 그것만 포인트로 잡을 때 시골 총각이 서울역에 딱 내리면 첫 번째 보면 와, 웬 사람이 이래 많아. 와, 웬 빌딩이 이래 많아.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야? 도시지역이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그다음 오른쪽에 63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줄치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농자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게 무슨 지역? 관리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있죠. 밑에.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농,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 농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 농부. 농림지역은 농부들이 사는 것이니까 농부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농사 짓는 거하고 산 이걸 보전하는 거. 이게 농림지역이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6가지를 보전하고 1가지를 보호 육성하는 그런 지역이다. 그 6가지 보전이 자수, 회생, 쌍문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6가지를 보존하고 1가지 수산 자원을 보호, 육성하는 지역. 이게 우리는 자연환경의 보존지역이다. 자, 6보존 1보호 육성. 자수회생 쌍문 시작. 자수회생 쌍문 이렇게 중국식 발음으로 하라고 했죠. 자수회생 쌍문 시작. 이게 우리는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 내가 봐도 책은 눈에 잘 띄게 잘 해놓네. 굵은 것이 딱딱 쳐놔놓고 이렇게 놨으니까 보입니까? 자,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 도시지역엔 다시 이렇게 갑니다. 도시지역은 다시 이렇게 보니까 주, 상, 공, 녹이 됩니다. 다 같이 주상, 공, 녹 시작. 자,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다 이죠. 보이나요? 자, 그러면 주거지역은 뭐냐? 주거지역은 문자 그대로 거주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 주거지역인데 이 주거지역이 다시 세분화하니까 전, 일, 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은 중, 일, 유, 근입니다. 자, 공업지역도 다시 전, 일, 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 생, 자가 됩니다. 보이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딱 해주고 이렇게 가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전용주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전용주거는 양호한 자, 전용주거는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호라고 되죠. 양호한 보호.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의 조성. 그래서 보호와 조성, 양호한과 편리한 이렇게 비교하시고. 자, 그래서 다 같이 일편 전양, 전양 일편 시작. 전양 일편 시작. 미수 전양은 나를 향한 마음이 일편단심이야. 자, 일편 전양, 전양 일편 시작. 전양 일편. 자, 그러면 전용주거는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일반 주거는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이나요? 자, 그러면 1종 전용주거, 그 다음에 2종 전용, 1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3종 일반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1종 전용 주거는 우리가 단독주택 중심입니다. 무슨 주택 중심? 자, 2종은 공동주택 중심, 1종 일반은 저층주택 중심, 2종 일반은 중층주택 중심,
삼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이다. 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을 이야기할 때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호를 위한 지역이 일종 전용이다. 아, 단독주택 중심이니까 여기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세울 수 없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떠오르겠죠. 이해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종 전용 주거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호가 이종 전용 주거다. 그럼 여기는 공동주택 중심이다 이거야. 그거. 그럼 공동주택이니까 뭐 위락시설인 이런 숙박이나 이런 것 등은 들어설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 주거는 일종 일반이 있고 이종 일반이 있고 삼종 일반이 있습니다. 자, 일종 일반 주거는 저층주택 중심이에요.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하니까 여기도 아파트가 주거지역인데도 아파트가 안 되는 거구나. 자, 중층은 뭐 15층 이쪽, 그 다음 중고층은 바로 15층 이상 이런 경우죠. 자, 이거는 편리한 주거 환경의 조성이다. 자, 그래서 전량 1편 시작. 자, 준주거입니다. 이 준주거는 주거의 기능에다가 그다음에 상업의 기능에다가 업무의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거 준주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것저것 다 건드리다 보면 사람이 실속이 없어요. 이것저것 다 잘하는 놈은 선이씨 가까이 하지 마. 알았지? 왜? 실속이 없어. 나만을 위해 주는 그런 사람을 찾게 되는 거야. 왜 웃으세요, 선생님? 왜? 이것저것 다 잘하면 눈길이 많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게 준주. 그래서 주거지역이 몇 개? 6개야. 요거 단독이 전용 주거가 2개, 일반 주거 3개, 준주거 하나, 6개죠.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이죠. 여기서 설명할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왜? 중심상업은 동성로, 서울의 명동 이런 게 도심, 부도심. 그 다음에 일반상업은 일반적인 상업, 유통은 자, 서울의 가락동 농산물시장 하루 종일 골라 정신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 유통상업이죠. 그 다음에 유통상업은 하루 종일 시끄러워요. 이런 데는 절대 주택이 들어설 수 없어. 무슨 주택? 단독주택도 안 돼요. 시끄러워지 잠을 자겠습니까? 주택을 세울 수 없는 지역, 아예 단독주택이든 뭐든 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 유통상업이다. 자, 근린상업은 뭐냐? 여기 보자. 여기가 아파트가 단지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는 다 세워놨는데 사람이 입주를 했어. 수만 세대가 살고 있는데 시장 가려면은 차 끌고 한 30분 가야 된다.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이렇게 껌딱지만하게 붙어있는 상업지역이 있죠. 여기다가 아울렛이나 마트나 이런 거를 설치하는 상업지역. 그래서 주거지역에 가까이 붙어있는 상업이라고 해서 근린상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주거지역에 껌딱지만하게 붙어있는 상업지역. 그게 무슨 상업? 근린상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전용 공업지역이 있고 일반 공업지역이 있고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전용 공업은 중화학이라든가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공업지역을 전용 공업지역이라고 합니다. 무슨 공업? 그러면 여기 전용 공업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에 전용 공업지역이 많이 지정이 될까요? 어떤 경우? 바닷가겠죠? 맞죠? 왜 그럴까요? 자, 바닷가에 공해가 워낙 심하니까 바닷가로 공해를 희석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울산, 포스코, 포항, 광양 막 이런 지역이 뭐야?
중화 공해성 공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용 공업이다 이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일반 공업은 줄 쳐두시고요. 일반 공업은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입니다. 뭐라고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한 공업을 무슨 공업? 일반 공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준공업이에요. 준공업. 준공업은 여기는 경공업에다가 경공업 플러스 주거 플러스 상업 플러스 업무 기능까지 보완이 필요한 그런 공업을 우리는 준공업이라고 합니다. 무슨 공업? 준공업. 그래서 준공업은 경공업,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에 필요한 공업을 우리가 준공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사람으로 비교하면 이게 팔방미남이야. 팔방미남 좋아하는 여자분들 많은데 그런 사람 좋아하다가 나중에 상처 구성이 돼요.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사람은 별로 안 좋아. 그런데 땅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이 좋은 거죠. 이런 땅은 용도가 다양하고 땅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인데 성서에 가면은 거기 공단 옆에 단란주점이 있고 모텔이 있고 이런 술집 있고 있잖아요. 맞죠? 그죠? 그게 언제 그래 됐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참 강의할 때죠. 그때 내가 계세요. 외국 바이어가 공단 시찰하러 와서 일본, 독일 바이어가. 그러면 옛날에 시내 한복판에 한일 호텔이 있었고 로얄 호텔이 있었거든요. 롯데 호텔이 있었는데 그거 다 없어졌죠. 국제 호텔 다 없어졌죠. 한일 호텔 다 없어졌어요. 금호 호텔도 없어졌잖아요. 맞죠? 그게 옛날에는 전부 다 모텔들이나 숙박이 시설이 전부 다 시내에 있었다고. 그럼 시내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근로자들하고 같이 공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가는데 1시간 반 걸려. 엄청 차가 밀리니까. 그럼 일 마치고 올 때도 시내와 자야 될 거 아이가. 차가 밀리잖아. 러시아워 시간이니까. 그래서 친절한 금자씨가 준공업지역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상업기능도 넣고 업무기능도 넣고 주거기능도 넣어가지고 공업지역을 만들어서요. 그게 불과 10몇 년밖에 안 됐다 이거야. 그래서 외국 바이어를 위해서 호텔 모텔을 세우도록 해줬더니만 빌어먹고 바이어는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철새들만 들락날락 그리고 앉아서 지금 뭐 얘기하는지 모르도 돼요. 아무튼 그런 경우가 준공업지역이다 이거야. 땅의 가치는 좋아 안 좋아요? 좋죠. 준자들 이거 다 좋다니까. 이해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 진짜 어려워요. 준자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어렵다고 한번 이야기해봐. 야구 우승, 준우승. 그때 준은 2등이잖아. 2등. 맞잖아요. 물권, 준물권. 물권에 준하는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준주고 준공업. 이거는 뭐야? 혼합이잖아. 혼합. 공업 플러스 주거 플러스 상업 업무 섞여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 이 우리나라 말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말 들으려고 하면 진짜 어렵다니까. 이등이라는 의미도 있고 혼합이라는 말도 있고 준한다는 말도 있고 참 그렇다. 이렇다 그렇다 이거지. 넘어가자. 자, 그 다음 보존 녹지가 있고 생산 녹지가 있고 자연 녹지가 있는데 보존 녹지는 뭐예요? 보존 녹지는 문자 그대로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생산 녹지는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지역이고 자연 녹지는 나중에 도시 안에서 아파트가 지을 땅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땅을 확보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그러한 용도 지역을 우리는 자연 녹지라고 하는 거야. 무슨 녹지? 자, 이렇게 해서 요 도시 지역을 우리가 보니까 주거 지역이 6개야. 상업이 몇 개요?
4개. 좀 우리 밝게 합시다. 힘들더라. 내가 어제요, 밤을 새워서 술을 좀 먹어서 첫 시간에 내가 힘이 들었어요. 평상시에 술 먹고 절대 안 오는데 진짜 오랜만에 술 한 잔 먹었어요. 먹고. 근데 지금 다 풀려서. 그 다음에 공업적이 몇 개야? 3개. 녹지가 몇 개? 3개. 다 같이. 주상공록. 이게 도시지역이 16개라는 거야. 몇 개예요? 16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은 아까 도농자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보, 생, 개가 되죠. 그러니까 보존관리하고 생산관리하고 계획관리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도농자에 준한다 했으니까 도시지역에 준하는 지역이 우리는 계획관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 준하는 것이 생산관리야.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는 것이 보존관리야. 그래서 이미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여건이 같은데 이미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잖아. 있으니까 별도로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그런 관리지역을 별도로 보존관리지역이라고 하자 이렇게 붙인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았죠? 이게 보생계. 그럼 이 관리지역이 몇 개예요? 3개. 농림지역 자연 합하니까 일단 용도는 사용도, 그 다음에 구지역, 그 다음에 3차 세분하니까 21개 지역이다. 그래서 통틀어서 용도지역은 4구 21. 시작. 4구 21. 큰 소리로 4구 21. 오케이? 이게 우리는 용도지역 21개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럼 64페이지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나오겠죠. 국계법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을 말하잖아요. 그럼 계획관리, 이걸 시험 문제라고 내냐? 이거죠. 이것도 실제 문제예요. 1번이 정답이잖아요. 이거는 무슨 지역이야? 관리지역이니까. 자, 도시지역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연녹지, 근린상업, 전용업업, 생산녹지.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 2번 용도지역의 지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자, 용도지역은 의의가 무엇이다? 지역의 종류가 4구 20일이 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의 지역의 지정입니다. 그 용도지역의 지정은 원칙이 있고, 자, 예외, 특례가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는 당연히 특례가 나오겠죠. 그럼 저 원칙은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뭐로 결정한다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아까 관리계획의 결정이 뭐야? 기, 주, 지, 입, 그 다음에 협, 심, 결, 고.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정치, 지방의견 정치, 입안, 협의, 심의, 결정 이 절차를 거쳐서 하나의 용도지역이 만들어진다. 탄생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를 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무려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내 배가 안 아프고도 아이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뭐야? 특례자.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의하지 않고도 용도지역이 나오는 것도 있다 이거야. 그게 용도지역 지정의 뭐다? 특례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게 지정의 특례인데 첫 번째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 뭐에 대한 특례? 자,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유수면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수면을 말하잖아요. 그럼 공공단체 소유하는 수면은 바다도 있고 하천도 있고 호수도 있는데 여기서 매립지에 대한 특례가 인정이 되는 것은 오로지 바다에 한한다. 뭐에 한한다? 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특례는요 둘로 나눠지겠죠.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보니까 공유수면 매립주의 경우가 매립적의 목적이 인접적의 목적과 동일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경우가 있거나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친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특례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특례가 인정이 안 되고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동일한 경우 이 경우다 이거죠.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보니까 읽어보니까 매립 목적이 1번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내용과 동일한 것 동일의 동그라미. 요때는 준공인가일로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줄쳐놓은 거 지정된 걸로 본다. 줄쳐두시고 자, 이때 유기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도로 고시해야 된다. 자, 여기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서해 앞바다 메꾸었습니다. 서해 앞바다 메꾸어서 농지를 확보하려고 정주영 회장께서 서해 앞바다 간척지 메꾸었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바다를 메꾸었는데 그 매립지역의 목적이 인접지역의 목적과 동일하다면 이때는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했잖아. 그럼 옆에 있는 지역이 농림지역이다. 자, 이러면 바다를 메꾼 이 매립적의 목적이 인접적의 목적과 동일한 경우다 이거죠. 이때는 이 매립지는 인접적인 농림지역으로 이때는 인접지역으로 뭐 된 걸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지정된 것으로 보니까 여기 제일 핵심 포인트는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하면 틀립니다. 뭐 된 걸로만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뭐 된 거로만? 지정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뭐 해야 된다? 별도로 고시를 해야 된다. 요한다. 그 지정된 걸로만 보고 별도로 고시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럼 여기 봐요. 여기 바다였어요.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바다를 메꾸었어요. 메꾸어서 했는데 인접지역이 농림지역이니까 매립적의 목적과 인접적의 목적이 동일하니까 요게 이제 농림지역이라고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고시를 안 했다면은 일반 국민은 이게 여전히 바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가족끼리 놀러 가니까 바다였거든. 너무 기억이 생생해가지고 거기 한 번 더 가려고 하니까 그놈의 바다는 온데간데 없고 논바닥이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한테 알려줘야 되지. 국민 여러분, 이제 이 바다는 바다가 아니고 논입니다. 농림지역이다 하는 걸 별도로 뭐 해야 된다? 고시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지정 고시된 걸로 보면 안 된다고요. 또 3년 후에 또 착각해가 갈 수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았죠? 내가 그랬걸랑. 서해 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도로 뭐 해야 된다? 고시. 자, 2번은 매립구역과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그리고 끝에 읽어보니까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및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거. 이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별도로 지정해야 된다. 그럼 여기 봐. 여기 농림지역인데 요번에는 여기 인접해 있는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럼 매립적의 목적이 농지 확보인데 매립적인 목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 자보고 여기는 관리지역이야. 이렇게 두 개 지역에 걸쳐 있거나 매립적인 목적이 인접적인 목적과 다르다. 이럴 때는 별도로 이걸 농림지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림지역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례가 인정이 안 된다. 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65표 다른 법에 따른 지역의 용도 지역 등의 의제입니다. 자, 타법률에 의한 용도 지역
등의 의제, 지역 등의 의제가 되는데 여기도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를 의지하는 거.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의 의제입니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보는 거는 뭐냐? 자, 보기 보니까 새카맣게 박스 안에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줄치고요. 어촌의항법에 의한 의항구역. 그리고 도시지역, 그래서 의항도. 자, 여기다 의항도. 어촌의항법의 의항구역, 항만법의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의항도. 그 다음에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그래서 이걸 산업단지. 그래서 이제 산.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에서 택.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전. 그래서 여기는 여기다가 의항도 산택전 시작. 의항도 산택전. 이거 이제 따라해요. 의항도 산택전 시작. 자, 그럼 여기다가 요렇게 볼게요. 여기다가 항만구역입니다. 항만구역이나 그 다음에 의항구역이에요. 근데 여기 인접해가 있는 지역이 이게 도시지역이라고 한다면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이 도시지역에 붙어있는 이 공유수면, 의항구역,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붙어있는 항만구역, 의항구역 이 공유수면은 요거는 무슨 지역이 되느냐? 도시지역이 된다고요. 무슨 지역? 도시지역으로. 아까는 여기 봐요. 아까는 여기는 바다를 메꾼 것은 인접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고시를 해야 되잖아요. 요번에는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뭐까지? 고시까지 된 걸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별도 고시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보는 거는 의항도 산택전이야. 그러니까 의항구역과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인접적인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이 요만큼 돼.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지정이 되고 뭐 된 걸로? 고시된 걸로 본다 이거야. 별도 뭐도 할 필요 없어. 자, 고시도 할 필요 없어. 그럼 여러분, 임 선생님 휴일 때 가족들하고 한 번씩 저 동해 바다를 한번 가보시면 게 먹으러 한번 가봐요. 또 소시적이라. 아이고 뭐 선생님이 얼마나 연세가 많으시다고 소시적. 인생은 80부터인데 아직 80도 안 되신데 뭐. 기범 씨는 자주 갔어요? 제가 고향이 묵호라서 살아요. 묵호에? 아이고 반갑습니다. 금희 씨 자주 가시죠? 신랑이 안 가면 막 꼬셔가 가재. 안 되겠지만 가자. 하기사. 그래서 동해바다나 서해바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한테 가보면 다 부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생각봐요. 항만구역, 의항구역에 도시적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집 갖고 있고 땅 갖고 있는 사람 부자라니까. 왜? 도시지역이 도시지역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 본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택절인데 여러분 산업단지입니다.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의 산업단지는요. 국가, 일반, 도시 첨단, 그리고 이거에 준하는 준산업단지, 그리고 농공단지 이렇게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와 도시, 일반과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이거 국가공단, 울산, 구미공단 이런 게 국가공단 많잖아요. 이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전부 다 뭐로 본다?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까지 된 걸로 보는 거죠. 의제가 된대. 그런데 농공단지는 김치공장, 새마을공장, 김치공장이야. 그럼 이런 새마을공단 이런 것은 도시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시골이니까. 무슨 뜻인지 알았죠? 자,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 택지개발지구 옆에다가 요 말 적어놓으세요. 택지개발지구 옆에다가 예정 X. 택지개발지구 옆에다가 예정 X라고 적어. 그러니까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도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야. 예정은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원개발사업구역, 전기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전원개발사업구역과 예정구역, 거기는 예정이 들어가니까 예정에 동그라미. 여기는 전원개발사업구역도 들어가고 예정구역도 들어가요. 그런데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은 뭐 한다? 제외한다. 그거 알아주세요. 그럼 여러분, 수력발전소, 저기 강원도 양구 넘어서 평화의 댐 가보셨나요? 평화의 댐? 좀 놀러도 좀 다니시고 그러세요. 평화의 댐. 응? 그 수력발전소, 그죠? 전기 생산하는 곳. 그 다음에 그 강원도로 가면 고압 철탑이 산 너머로 막 연결돼 있잖아. 그거는 전기만 보내는 것이고 전기만 왔다 갔다 하지 사람 쥐새끼 한 마리도 없잖아. 그러니 그런 지역은 도시적으로 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빼고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은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 본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입니다. 무슨 지역?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가 되는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요? 자, 거기는 보니까 다시 관리지역은 일단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관동그라미,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농동그라미, 농림지역으로 그 다음 동그라미,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서 산림중, 보전산지, 보전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 본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정리하니까 요렇게 되네. 요렇게 되는 게, 자,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요거구나. 다 같이. 관농농, 시작. 큰 소리로 관농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보농자, 시작. 다 같이 깜보농자, 시작. 자, 관리지역이, 그럼 이 그림 봐요. 설명할 때 잘 봐요. 여기가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인데요. 여기다가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이 있어. 무슨 지역?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가 됐다. 그러면 요 지역은 관리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이 된다?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봐. 농림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인데 이게 보전산지가 있어. 보전산지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구분에 따라 농림 또는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다 같이. 관농농 시작. 관농농. 그 다음에 관보농자. 다 같이. 관보농자. 자, 그 관농농, 관보농자. 오케이? 관농농, 관보농자. 오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오케이 물으니까 답변이 안 나오는 거구나. 한 템포를 느리게 내가 물어야 되겠군요. 그러겠습니다요. 자, 같이 관보농자 시작. 관농농.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생산관리 지역에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맞습니까? 맞죠? 생산관리는 관리지역 아닙니까? 왜 망설이십니까? 맞죠? 이해돼요? 그러면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한 번 더 할까요?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X죠? 왜? 그렇습니다. 저렇게 단순하게 답변 잘. 관리지역이 아니잖아요. 녹지, 생산녹지는 도시지역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틀렸다 이 뜻이.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오직 어느 지역이니까 이런 특례가 인정됩니까? 어느 지역이니까? 그렇지. 관리 지역이니까 이런 특례. 그래서 관리 지역에 대한 특례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용도면을 알려줘야 돼. 그럼 여러분, 원래가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원래가 관리 지역이 있잖아. 근데 농업진흥지역이 됐다고 해서 농림지역이 됐잖아. 그럼 이게 관리지역인데 요거는 무슨 지역이다? 농림지역이라는 걸 통보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지형도면에 고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환원 보입니까? 용도지가 환원 보입니까? 그럼 요번에는 거꾸로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요번에는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요 지역이 농림지역이 되는 거야. 그런데 농지법에 여기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돼버렸어.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다시 관리지역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맞죠? 그게 용도지역에 뭐라고? 환원이라고 한다 이 뜻이야.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이미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기득권은 뭐 해준다? 보호해준다 이 뜻입니다. 이게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자, 여기 자 봐요. 쉬자고요? 네? 네? 종류, 지정 절차, 그 다음에 효과죠. 용도지 지정이 되면 그 효과로서 우리가 건축행위 제한이 있어. 무슨 제한이 있다고? 건축행위 제한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규모 제한이 있어. 무슨 제한? 자, 그럼 건축행위 제한은 우리가 용도 제한이야. 무슨 제한? 자, 그럼 규모 제한은 넓이를 규제하는 건폐율 제한이 있고 밀도와 높이를 규제하는 용적률 제한이 있다. 이게.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용도지역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66페이지에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가 됩니다. 자, 그럼 용도지역에 지정이 되면 용도지역에 행위 제한이 따르는데 그 행위 제한은 뭐로 정하느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로 정한다? 자, 대통령령이다. 거기다가 밑줄을 쳐주세요. 용도지역의 건축이나 그 밖에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건물이나 그 밖에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그 밖에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변경할 때 변경 후에 건축물의 그 밖에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은 일본에 맞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다 이거죠. 자, 개별 법률의 우선 적용하겠습니다. 자, 취락지구는 대통령령, 박스. 개발진흥지구는 대통령령, 복합용도지구는 대통령령,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일 때는 각각 농산초, 그거 5번에 농농산초, 그 다음에 6번은 짜짜수 문해수. 아, 이게 뭐냐. 자요. 5번하고 6, 7번을 묶으세요. 그래서 원칙은 이 건축행위 제한이죠. 건축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로 정한다고? 규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개별법에 규정되는 것도 있고 특별 규정에 따르는 것도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개별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게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5번하고 6번, 7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6번하고 7번을 묶어서 그걸 6번이라고 합니다. 6번. 6, 7번을 묶어서 6번이라고 합니다. 6번을 묶어서 짜수, 문해수 요렇게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뭔지 몰라도 좋으니까 다 같이 농농산초 시작. 큰 소리 한번 해봐요. 5번 농농산초. 그 다음에 6번 7번 짜수문해수. 짜수문해수.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자. 여기다가 농림지역이야. 무슨 지역? 농림지역이야. 그래서 농림지역 중에서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 있어. 무슨 지역?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요거는 농지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는다. 원래는 거기 들어봐요. 원래 농림지역 안에 행위제한은 뭐로 정합니까? 에이, 원칙이 뭐라 했어? 대통령령이라 했잖아. 농림지역은 국계법상의 용도지역이 도간농지하잖아. 맞아요?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게 우리 국계법상의 용도지역이잖아요. 그럼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행위제한을 말이야. 뭐로 정한다고? 이 대통령령이 정확히 풀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이거잖아요. 대통령령이라는 게 국토계획 이용요법 시행령이라 이 뜻이야. 누가 정하는 거? 대통령이 정한 거. 그러니까 농림지역의 행위제는 당연히 국토계획 이용요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 농림지역 속에 뭐가 있다? 농지법에 의한 무슨 지역? 농업진흥지역. 거기에 들어봐요. 그 농지법에 농지는 요렇게 있어요. 농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두 가지를 묶어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요 안고, 찐빵으로 말하면 찐빵의 안고야, 안고. 안고에 속하는 것이 농업진흥구역이에요. 그리고 표피, 여기 하얀 표피에 속하는 것이 농업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흑판을 봐야지. 흑판을 봐야지. 농업진흥지역이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단 말이에요. 농업진흥지역이 찐빵이라고 한다면 찐빵의 안고에 속하는 게 진흥구역이고 껍데기 하얀 표피가 구역이라 보호구역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 테두리 바깥에 있는 농지는 어떤 농지일까요? 테두리 바깥에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고. 에헤이. 요 두 개가 농업진흥지역이다 이거야. 진흥지역이 이렇게 둘로 나눠졌다고요. 그러면 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이겠지. 바깥에는. 아 참네. 이거를 바깥은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는 거야. 뭐라고요? 알았어요? 요 두 가지가 동그라미 두 개의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고 그럼 이 바깥은 농업진흥지역 바깥이라 이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농업진흥지역 바깥에는 웬만한 행위는 할 수 있어. 근데 진흥지역은 농사를 짓는 게 원칙인데 그 중에서 진짜 농사만 지어야 하는 지역이 이거야. 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야. 그러면 농림지역은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용도지역이잖아요. 그 국계법의 용도지역인데 그 용림지역 속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이게 보호구역이든 진흥구역이든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대통령령, 국토계획 이용관법 시행령 적용을 안 받고 어느 법의 규정을 받는다.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특례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맞죠?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 속에 여기가 자연공원이 있어. 무슨 공원? 그 자연공원이 있으면 여기는 어느 법?
무슨 법? 자연공원법. 맞죠? 자, 그 다음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어. 무슨 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으면 어느 법? 수도법. 무슨 법? 여기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어. 무슨 구역이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어느 법? 문화재 보호법.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닷가, 저기 통영, 거제, 여수 이런 지역에 해양 생태계 보호구역. 무슨 구역? 해양 생태계 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해양 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 법에 따른다.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속에 바닷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다. 그게 지금 7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같이 묶어라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수산자원관리법. 무슨 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따른다 이거죠. 자, 그럼 일단 그게 어느 지역입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일 때 그러니까 짜수 문해수. 이해돼요? 다 같이 짜서 문해수. 시작. 큰 소리로 짜서 문해수.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의 자연공원은 공원법. 수도는 상수는 수도법. 문화재 보호구역은 우리는 문화재 보호법. 그 다음에 해양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이렇게 해서 짜수해, 짜수문해수, 짜수문해수. 그 다음에 여기는 농농산초. 다 같이. 농농산초. 이게 이제 농림지역 속에 농업진흥기술 농지법이고, 농림지역 속에 보전산지가 있으면 요때는 산지관리법.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초지가 있다면 무슨 법? 초지법. 이렇게 초지가 있으면 초지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농산초, 짜수, 문해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 거야. 이해됩니까? 자, 다 같이 농산초, 짜수, 문해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존관리나 생산관리적의 행위죠. 보존관리나 생산관리적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환경부 장관, 산림청장의 농지보전, 자연환경 이런 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각 해당 법에 따른 용도와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법 국계법에 대한 취지와 형평이 이루도록 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입니다. 무슨 제한?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도표가 몇 개가 나올까요? 몇 번이 나올까요? 네? 그것도 언제 또 세고 있나? 이야, 용도지역 몇 개예요? 21개니까 21개겠지. 아, 참네. 이래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언제 하려고노? 요령. 박스가 몇 개? 그 번호 매겨버려. 번호 1번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 1번 매겨놓고, 제일 끝에 21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의 행위제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번호 1번부터 몇 번? 21개. 그러니까 1번, 67페이지에 1번, 그 다음 93페이지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21번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아까 건축행위 제한은 원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죠. 자, 거기에 대한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개별 법령 등의 제한을 받는 게 있다. 이렇게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제한의 방식입니다.
행위 제한의 규정 방식,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요 행위 제한의 규정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야. 하나는 네거티브식이야. 뭐라고? 하나는 포지티브식이라고. 그럼 여러분, 네거티브식이라는 것은 금지 행위를 나열하는 방식. 무슨 방식? 자, 포지티브식은 허용 행위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이야. 자, 그러면 네거티브식 방식이 7개 지역, 포지티브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게 14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네거티브식 방식과 포지티브식 방식을 같이 섞어서 규정하고 있다. 자, 그 말을 입증합니다. 67페이지. 일본의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의 동그라미, 있는 건축물. 자, 그거는 무슨 방식? 포지티브식이라 허용돼. 할 수 있는 거를 묶어놨으니까. 보입니까? 이게 포지티브식이야.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자, 준주거 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없는의 동그라미. 75페이지. 없는 거 맞죠? 이거 무슨 방식? 네거티브식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뒷장에 상업지역이죠. 중심, 일반, 근린, 유통. 모든 상업지역은 전부 다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거 좋죠.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동그라미. 준공업지역. 빨리빨리 좀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보입니까?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하니까 여기서 자, 일단 준주거 지역이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에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이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상업 4개, 5개, 6, 7개. 그래서 7개 지역은 네거티브식이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포지티브식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공부 다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넘어가서 공부할 거는 94페이지 요것만 공부하자. 자, 94페이지 보니까 근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포지티브식 방식, 네거티브식 방식. 네거티브식은 준주거, 상업, 준공업. 거기 하나 빠졌네. 계획관리 집어넣어. 무슨 관리? 94페이지. 자, 그래서 용도지역 안에 건축물의 건축 제한 근거 대통령령이잖아요. 포지티브식, 네거티브식 적어놨잖아. 네거티브식은 준주거, 상업, 준공업이라고 하면 돼 있잖아요. 하나 빠졌어요. 옆에. 우리 아가씨가 그 지면이 좁으니까 한 줄 넘어가면 페이지 늘어나니까 이거 뺀 것 같아.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접어. 무슨 지역? 그래서 몇 개 지역이야? 또 4개를 간다. 몇 개? 7개라 했잖아. 그렇죠? 몇 개 지역? 7개 지역이다. 이 뜻이야. 자, 그러면 그 나머지 14개는 포지티브식이고 7개는 뭐다? 네거티브식인데 단독주택의 설치가 금지되는 것은 유전시입니다.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은 주택이 들어설 수 없다. 아까 말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주택의 신축이나
종교시설의 신축이 아예 안 되는 구역이 시가와 초저고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대주택 금지. 아파트 설치가 금지되는 것은 거기다가 아파트 설치가 금지되는 거 하나만 받으세요.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일종 전용주거, 일종 일반주거,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아파트가 금지됩니다. 자, 그럼 일단 내가 이 말을 쓰는 거는 중개 대상물이 뭐예요? 중개업자가 취급하는 중개 대상물 시작. 중개업자가 취급해야 하는 중개 대상물이 5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단다다고? 그건 뭐예요? 그거는 단독주택을 말하는 거죠. 중개업자가 취급하는 중개 대상물이 중개업법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고요? 그렇지. 중개업자가 중개업자 취급한 중개 대상물이 토건 입공광이잖아. 아, 참네. 뭐라고요? 자,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고 배우셨죠? 배운 거예요. 지금 질문의 포인트를 몰라서 그렇지. 예? 내가 모르면 이거 중개업법 시간에 얘기하실 거예요. 맞죠? 토지하고 건물하고 임목하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내가 첫 시간에 부동산은 넓은 의미, 협의 의미 그때도 내가 얘기했어요 벌써. 자, 그럼 건축물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게 중개를 많이 하는 대상물이 주택이잖아요. 주택 쪽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대상물이 단독하고 아파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개업자가 많이 취급하는 이 물건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은 중개와 관련된 것이 시험 문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걸 한번 봐야 돼. 그럼 일단 아파트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13개 지역이다. 몇 개 지역? 21개 용도 지역 중에서 아파트를 세울 수 없는 지역이 13개라고요. 그 13개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13개는 한번 노래해 볼래요? 유전일보 생자 시작. 유전일보 생자. 일전일주 관농자 시작. 아따 참네. 이거 보고 하라면 팔긴데 지금 뭐 보고 하냐. 다시 유전일보 생자. 일전일주 관농자. 일전일주 관농자. 자, 유통상업지역이죠.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 모든 녹지지역, 일종 전용주거, 일종 일반주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이렇게 13개입니다. 왜 13개입니까? 선희씨? 이거 아무리 봐도 11개밖에 안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인데 왜 선생님은 13개라 하냐고요? 에? 이리 봐요. 여기 관리지역이잖아.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개, 생, 보 3개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맞습니까? 그래서 13개 지역이 뭐가 안 되는 거야? 아파트를 세울 수 없는 지역이다. 이게. 그런데 어떤 의뢰인으로부터 중개업자가 의뢰받아서 어이 김 사장, 야, 요번에 아파트 한 300세대 질락하는데 땅 좀 사줘. 그럼 여기 이 땅 중에서 뭐 사줬느냐? 일반 공업지역, 일종 일반주거, 주택이니까, 일종 일반주거지역 그 땅을 사줘서, 일종 일반이 뭐예요, 아까? 선희씨. 일종 일반주거. 아니, 전용주거가 일종은 단독주택 중심이고, 이종은 공동주택 중심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일종 일반은 저층주택 중심이잖아. 아파트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했잖아요. 그 중개업자 그걸 모르고 이걸 땅을 가격에 대비 맞춰서 사줬대. 바보 천치같이. 그러면 그 사람 호박 다 덮어 쓰는 거야,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유전일보 생자,
일전일주 관농자 시작. 유전일보 생자 일전일주 관농자. 해병대 노래는 잘하시더만 왜 이거는 못하냐고. 자, 유통상업은 골라 안 된다. 주택이 들어설 수 없어요. 전용공업은 중화 공해성 공업이니까 주택이 들어설 수 없어. 일반 공업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지만 아파트하고 안 돼. 그 다음 녹지는 보존해야 되니까 안 돼. 일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이니까 안 돼. 일종 일반적으로는 저층주택 중심이니까 안 돼. 관리지역은 4층 이하 층수 제한이 있으니까 안 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는 아파트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아파트가 허용되는 거는 어떤 거죠? 몇 개겠습니까? 기범씨? 아파트가 안 되는 게 13개인데 되는 거는 몇 개입니까? 8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8개 요거 맞춰보자고요. 유통상업은 안 되잖아요. 그럼 상업에서 유통상업 빼고 나면 근린상업, 그죠? 일반상업, 그리고 중심상업, 아파트가 돼. 그 다음 공업에서 전용공업, 일반공업 빼고 나니까 무슨 공업? 준공업. 녹지는 다 안 되고. 그 다음 일종 전용은 안 되는데 이종은 공동주택 중심이니까 이종 전용 주거는 돼요. 그 다음에 일종 일반은 안 돼요. 그러면 이종 일반 주거, 그리고 삼종 일반 주거는 돼요. 그리고 주거지역 또 하나 준주거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개는 아파트가 된다. 요번 파트는 요까지만 알자. 더 이상 알아봐야 머리만 아프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특례가 있는데요. 특례는 실학지구하고 개발진흥지구는 대통령령이고, 농공단지는 아까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이고, 아까 이야기한 농농산초 시작. 농림지역 소개, 농업진흥지역이 있으면 농지법, 보전산지역이 있으면 산지관리법, 초지가 있으면 초지법, 이렇게 친절하게 아까 했던 걸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노? 다 짜짜수 문해수. 그 소리로 짜짜수 문해수.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개,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 상수원 보고 수도법, 문화재 보고 문화재보호법, 해양생태계는 해양생태 보전국, 수산자원관리법, 부산자원보호관리법. 이렇게 짜수해생, 짜수 문해수, 다 같이 짜수 문해수.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개, 자연공원이 있으면 자연공원법, 상수원 보호 있으면 수도법,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으면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이 있으면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으면 수산자원관리법. 이렇게 적용된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규모와 밀도 제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예. 새 책을 나도 말 좀 하자. 새 책을 받아서 여러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선생님이 아까처럼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고 체크하고, 그래서 1, 2월은 줄 치는데 주력하세요. 메모보다 필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3, 4월은 필기하시고 1, 2월은 설명 듣고 줄 치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한 바퀴 돌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1, 2월은요 7주밖에 안 나오니까요, 여러분 개발법 파트에서 그 정비법이나 이런 중요한 경우지만 그거는 좀 빼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국계법 끝나고 나면 건축법, 주택법 요거를 주력으로 해서 한 바퀴 돌리고, 다시 농지법은 어차피 10월 달까지 한 번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모자라면은 한 주 정도 보강을 해가지고 개발법 이런 것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할 테니까 이끄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